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종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개수치 샘플링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치 샘플링 검사.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오시곡선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그죠? 자, 개수치가 있고 샘플링 검사도 개량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1 개수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분량 개수의 경우고요. 자, 뭐 예전에는 KSA 310이라고도 불렀는데 뭐 이것을 요즘은 뭐 KSQ 0001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개요 롯데로부터 1회만 시료를 채취하여 롯데에서 한 번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후 부적합의 수가 판정계수 C, 합격 판정계수 C 이하이면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롯데를 합격시키고 이상이면 롯데를 불합격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죠. 초과죠, 초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잠깐만요. 합격 판정계수니까 합격 판정계수 C가 있으면 이 C가 예를 들어서 2면 0, 1, 2까지는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 판정 계수 이하이면 롯데를 합격하고요. 저거보다 초과되면 불합격으로 하는 방식이다. 초과라고 말을 붙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특징. 1회. 자, 한 번 뽑아서 하는 거니까 1회만의 거래시에 좋다. 검사에 제출된 롯데에 대한 사정 정보가 필요 없다. 한 번만 하니까 뭐 그런 정보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파괴 검사와 같이 전수 검사가 불가능할 때 한 번 뽑아서 하는 것이고, 불합격된 롯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이 서로 양해가 되어 있는 경우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3번의 설계죠. 자, 3번 설계에서 우리가 오시곡선에서 알파를 약간 더 크게 잡아준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알파는 일반적으로 0.05, 베타는 자 0.1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로는 뭐 0.03에서 0.07, 베타는 한 0.04에서 0.13 정도를 잡는다. 2번 알파 베타 값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오시곡선에서 자, 우리가 이것이 뭐죠? LP죠, LP. 불량률 P일 때 롯데가 합격할 확률 LP고요. 이것이 이제 불량률, 부적합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여기가 알파죠. 알파고. 그럼 여기는 뭡니까? 1-알파가 되죠. 이 1-알파가 롯데가 합격할 확률, P에서 롯데가 합격할 확률은 알파에서는 여기서 이만큼이 합격할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베타면 베타고요. 자, 그래서 1-알파 영역. 자, 이 지점에서는 롯데가 합격할 확률이 자, 시그마 x는 0에서부터 c까지 자, 이 양분포 n 컨비네이션 x p o의 x 1-p5의 n-x승이다. 또는 베타 같은 경우는 자, x는 0에서 c까지 n 컨비네이션 x p1의 x 1-p1의 n-x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의 자,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자, 이건 베타인데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을 우리가 P5라고 하고 요 지점을 P1이라고 한 거예요. 자, X축은 P인데 P5는 자, O는 좋은 불량률 중에서 자, 불량률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죠. 쭉쭉쭉쭉 작아져서 어느 정도까지 작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알파에서 정한 값만큼. 그러면 이 두 가지 불량률 중에서는 얘가 불량률이 더 크고 얘가 불량률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불량률이 더 작은 지점에서 합격이 훨씬 많이 날 거고 불량률이 높은 쪽에서는 합격이 요만큼밖에 안 나겠죠. 그래서 각각 그 지점에 있어서의 자, 롯데가 합격할 확률 공식이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 P5는 알파에 대한 가급적 합격시키고자 하는 롯데의 부적합률 상한이고 베타에 대한 가급적 불합격시키고자 하는 롯데의 하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알파 가급적 합격시키고자 하는 롯데의 상한입니다. 상한. 요거는
불합격시키고자 하는 롯데의 하한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NC 검사표 또는 NC는 검사표 또는 보조표를 이용해 찾을 수 있다. 표값 찾는 거니까 엄청 쉽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찾으면 되는 방법 1번. 자, 그러나 표에서 PO와 P1이 자, 비율이 1.86보다 작은 경우는 표값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두 번째 방식인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N과 C에 가까이 공식이 있죠. N은 루트 P1분의 P5 마이너스 1분의 14.6 전체의 제곱 곱하기 P5분의 1입니다. 외우시고 자, C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0.82가 밖에 나와야 돼요. 루트 P5분의 P1 이렇게 되고요. 분의 1.46 자, 더하기 0.82가 바깥쪽에 빠져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루트 2다. 자,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0.82가 루트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4번에 검사 절차. 자, 품질 기준 설정을 하고 PO와 P1을 지정을 하고 로트를 형성하고 샘플링 검사 방식을 결정한 다음 시료 채취 결정을 하고 시료를 시험하고 합법 판정하고 로트를 처리한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5.2 개수 규준형이 이제 2회 샘플링 검사입니다. 한번 뽑아서 뭡니까? 합법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2회까지 한 번 더 뽑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것이죠. 자, 검사 방식으로 보시면은 1회 샘플로 롯데의 합법 판정을 하는 1회 샘플링 검사와는 달리 자, 2회 샘플링 검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1회에서 합법 판정이 날 수도 있고 합격 불합격이 날 수도 있는데 자, 어지중간한 경우는 한 번 더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샘플 N1에서 합법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계속 진행하여 N2 단계까지 가는 경우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보시죠. 자, 어떤 롯데가 있다. 그 롯데에서 N1 한번 뽑습니다. N1을 첫 번째 뽑았죠. 뽑았는데 이때 자, 부적합이 C1 즉 합법 판정 기준이 있는데 합법 판정 개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같거나 우리가 작았다. 즉 N이 2였다면 0, 1, 2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니까 좋은 거죠. 합격입니다. 그죠? 합격. 자, 이때 합격의 확률을 P-알파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X1이 C1보다도 초과해서 컸습니다. 커요. 그러면은 불합격 되겠죠. 불합격. 자, 불합격이 되겠죠. 그죠? 불합격.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합격 됐습니다. 합격 또는 불합격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이 X1이 자, X1이 C1 있고 C2가 있는데요. 자, 같거나 작고 작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N1개를 뽑았을 때 C1보다는 자, 이게 이제 C2입니다. C2. 자, C2, C1이 있습니다. 처음 뽑았을 때 첫 번째 기준한 합격 판정 개수보다 같거나 작으면 합격입니다. 합격이고. 그런데 자, C2보다도 더 컸다. 두 번째 정한 C2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2회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는 C1과 C2가 있습니다. 그죠? C1과 C2. 두 번째 정한, 자, 첫 번째 정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정한 C2보다도 더 크면 불합격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뽑은 N1에서, 자, 부적합 개수가 C1보다는 크고 C2보다는 같거나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한 번 더 뽑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호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한 번 더 뽑았어요. N2 한 번 더 뽑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뽑았죠. N2.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이 X1과 즉 여기서 이제 계속 게시가 한 번 더 넘어갔죠.
그럼 첫 번째 뽑혔던 x1, 즉 부적합 개수와 두 번째 뽑았던 곳에서 나온 부적합의 개수가 C2보다도 같거나 작으면 합격이죠. 작으면 합격. 그런데 첫 번째 뽑았을 때의 부적합 개수와 두 번째 뽑았을 때 나온 부적합의 개수가 C2보다도 크면은 로트가 불합격이 되겠죠. 불합격. 그죠? 자, 이것을 각각 Pα1, 그 다음에 PR1, 부적합이니까 리젝트 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Pα2, 뭐 PA2, PA1 해도 됩니다. Pα2, 자, P 또는 R2 이렇게 했을 때 PA1, PA2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오시곡선에서 공식 한번 보시죠. 자, 1회에서 샘플에서 판정이 날 수도 있고 2회에서 판정이 날 수도 있으므로 평균 샘플 수라고 해서 average sample number가 있습니다. ASN이라고 하고, 자, 이것이 N1 더하기 첫 번째 N1 더하기 N2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N2는 2회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뽑아서 첫 번째는 당연하게 더할 거고 2회까지 넘어갔으면 N2인데 이때는 1 빼기 PA1 또는 Pα1 빼기, 그러니까 1 빼기 PA1 더하기 PR1 요런 이야기죠. 그죠? PA1과 PR1을 1에서 뺀 겁니다. 1에서 빼면 결국 우리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어차피 PA1과 PA2에서 N1이죠. 그죠? N1.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이미 1에서 빼기 이 두 개지를 뺀 나머지를 뽑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항목만큼 뽑았다. 비율만큼 뽑았다. 이렇게 되니까 N1계에서 두 번째는 N2는 자, 1 빼기 PA1, PR2만큼 뽑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는 N1, PA1 더하기 PR1. 또 그 다음에 이걸 풀어 헤치는 거죠. N1 더하기 N2 괄호 열고 PA1 빼기 PR1이다. 요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공식들은 지금 1차보다는 요것은 2회 샘플링은요. 기사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버노트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개수값 합부 판정 샘플링 검사 KSQ ISO 2859-0 개수값 합부 판정 샘플링 검사는 연속 로트로 제출된 검사인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자 2859-1과 고립 로트에서 검사하는 방식인 LQ 지표형 샘플링 검사 ISO 2859-2 그 다음에 지정된 AQL보다 품질이 우수한 로트의 검사 개수를 줄이는 방법인 스킵 샘플링 검사가 있다. 개수값은 자 이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AQL 지표형, LQ 지표형, 그 다음에 스킵 로트형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용어 보십니다. 용어. 자 프로세스 평균, 제출된 로트의 평균 품질로 재제출 로트는 제외하고 제출된 로트의 평균 품질을 말한다. 부적합품 퍼센테이지. 자 이 퍼센테이지는 100 곱하기 n분의 d다. 그죠? P 자체가 100P인데 P는 부적합률이겠죠. 그죠? 로트의 크기 중에서 부적합수 100 곱하기 뭐 P 이렇게 될 겁니다. 100아이템당 부적합의 수는 뭐 100P라고 해서 100 곱하기 뭐 n분의 d 해서 로트 중 부적합의 수 이렇게 100아이템당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의미는 없고요. AQL, 자, Acceptable Quality Limit이라고 해서 합격 품질 한계. 자, 이것은 밑줄 긋습니다. A 연속 로트의 경우 만족한 프로세스의 평균의 상한이다. AQL은 평균 출금 한계라고 해서 Outgoing Quality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에서 다수 로트의 평균 부적합 퍼센테이지다. AOQL은 자, 여기도 역시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고 AOQ의 최대값이다. AOQ의 최대값, Average Outgoing Quality Limi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검사의 종류는 수월한 검사, 보통 검사, 까다로운 검사로 나눈다. 샘플링 형식은 1회, 2회 다회, 축차 샘플링 검사의 형식이 있다. 이 외에도 LQ라는 것이 있습니다. LQ. 자, LQ는 리미팅 퀄리티라고 해서 한계 품질이라고 합니다. 한계 품질. 자, 한계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것은 KSQ, ISO 2859-2에서 지표용으로 사용하는 요 LQ라는 거. 리미팅 퀄리티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하나 적어 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5.4 AQL 지표용 샘플링 검사, ISQ 2859-1입니다. 그죠? 자, 개요. 자, AQL 지표용 샘플링 검사가 있고요. 5.4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다 보면, 5.5에 보면은 뭐 LQ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5.6에 가시면은 스킵노트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수값이다. 이 말이죠. 개수값. 자, 1번의 개요. AQL 다시 넘어와서요. 구입자 측에서 공급자가 제출하는 로트 자체의 품질보다 프로세스 품질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자, 적용하는 샘플링 방식이다. 구입자 측이 우선한다. 밑줄 긋습니다. 구입자 측이 조정한다는 것이죠. 구입자 측이. 공급자가 뭔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자가 정한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구입자 측에서 샘플링 검사를 수월하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는 것을 조정한다. 역시 밑줄 끊어 놓으시고요. 특정을 한다. 자, 합격으로 할 최소한의 로트의 품질, AQL 합격 품질 수준을 정하고 구입자 측이 또 정하죠. 이 수준보다 좋은 품질의 로트는 어때요? 합격시키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 불합격시키겠죠. 그죠? 자, 한편 구입자 측에서는 검사의 단계로 까다로운 검사, 보통 검사, 수월한 검사. 자, 3단계의 검사 방법이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샘플링표의 특징. 연속 검사에 사용하며 검사의 엄격도 조정에 품질 향상에 자극을 준다. 밑줄 긋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중요합니다. 별표. 구입자가 공급자를 선택한다. 구입자가 왕입니다. 여기서는 왕. 자, 다음에 3번에 장기적으로 품질을 보장하지 단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1차에서 단기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소관 권한자가 결정한다. 소관 권한. 앞으로 이제 소관 권한자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뭐 공장장 정도, 뭐 안 그러면 품질 부서장 정도, 이런 사람들이 소관 권한자라고 하겠죠. 그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로트의 크기와 시료의 크기와 관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6번. 로트의 크기에 따라 생산자 위험 알파가 일정하지 않다. 이것도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결국은 뭡니까? 알파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보통 n이 커지면 알파는 작아진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5번, 6번은 보시면 로트의 크기와 시료의 크기와 관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보통 n이 커지면 n도 커진다. 그러니까 큰 로트에 대해서는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n이 커지면, 라지 n이 커지면 n도 커지고, 로트의 크기에 따라 생산자 위험 알파가 일정하지 않다. 보통 n이 커지면 알파는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7번. 세 종류의 샘플링. 자, 1회, 2회, 다회 정해져 있다. 8번. 검사 수준에는 통상 검사 수준으로 1, 2, 3의 종류와 3종류와 특별 검사 수준으로 스페셜이죠. 그죠? 1, 2, 3, 4의 4종류가 있다. 밑줄 끊어 놓습니다. 역시 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9번에 등비수열 RO라고 되어 있는데, RO 또는 5승근 루트 10 등비수열이 채택되어 있다. 밑줄 긋습니다. 등비수열,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자, 부적합품률과 부적합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에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개수치이기 때문에. 10번은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3번 로트의 크기 n에 따라서 시료의 크기 n을 바꾸는 이유. 로트의 크기에 따라서 몇 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 n을 바꾸는 이유. 판정의 오류에 따른 손실이 클 때 정확한 판정이 중요하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이 말이죠.
2번, 작은 롯데에 대해서는 비경제적인 시료의 크기지만 큰 롯데에 대해서는 경제적일 수도 있다. 금융 경제성. 그래서 큰 롯데가 되면 좀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죠? 자, 3번, 시료가 롯데의 크기 일부일 때는 랜덤 샘플링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수검사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자, 4번, 검사의 절차. 자, 검사의 절차, 품질 기준을 정합니다. 제품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 놓습니다. AQL을 정한다 되어 있죠. 그죠? AQL, 합격 품질 한계를 정하고요. 3번에 검사 수준을 정한다. 1, 2, 3 중에서 설정하며 통상 수준이 2를 채택합니다. 밑줄 긋어 놓습니다. 4번, 검사의 엄격도, 수월한 검사, 보통 검사, 까다로운 검사 중에서 정하고, 뒤쪽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샘플링 형식을 정한다. 1회, 2회, 다회. 검사 롯데의 구성 및 크기를 정하고, 샘플링 방식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료를 샘플링하고, 시료를 조사한 다음에 합법 판정을 내린다.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진다. 자, 소관 권한자는 무엇이냐? KSQ, ISO 2859-1 시스템 중립성을 유지하고, 합법 판정 샘플링 검사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의 품질 부문 제1자나 구입자나 조달기관의 검사 부문 제2자나 중립 검사기관의 제3자 정도가 될 수 있다. 3번, 분수 합격 판정 개수 샘플링 검사, 스킵 로트 샘플링 검사 승인, 불합격 로트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권한이 있다. 불합격 로트의 조치 등에 대한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 소관 권한자가 합법 판정 개시 전 계약서의 소관 권한자를 규정한다. 누가 권한자가 될지 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의 전환규칙 별표 3개입니다. 1차에서 엄청 잘 나오고 2차에서도 갈로넣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우리 검사는 3가지 검사가 있다 그랬죠. 까다로운 검사, 보통 검사, 수월한 검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3가지 검사 중에서 출발 개시점이 있습니다. 출발 개시점은 바로 우리 중간에 있는 보통 검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보통 검사로부터 해서 검사를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3가지가 만족이 됐어요. 자, 위로 올라갔죠. 전환 스코어 값이 30 이상이 되었다. 또한 생산이 안정되었다. 또한 소관 권한자가 승낙을 하였다. 이 3가지가 만족되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가 수월한 검사로 갈 수 있습니다. 수월한 검사. 자, 수월한 검사를 계속했어요. 수월한 검사를 계속 하다가 자, 1로트가 불합격했다. 또는 생산 불규칙 정체가 일어났다. 또는 다른 조건에서 복귀의 필요성이 생겼다. 자, 이것은 OR입니다. OR. 하나라도 걸리면 보통검사로 떨어집니다. 수월한 검사 하다가 보통검사로 가버리겠죠. 보통검사는 더 어려운 검사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통검사를 하다가 연속 5개 로트 중에서 2로트가 불합격이었어요. 5개 로트 중에서 2개가 불합격. 이렇게 2개가든 이렇게 2개가 불합격하든 불합격하면 까다로운 검사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검사를 해야 되죠. 자, 그렇게 까다로운 검사로 갔다가 이 까다로운 검사에서 까다로운 검사로 5로트가 연속적으로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검사 중지입니다. 검사 중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나쁜 불량률을 가지기 때문에 검사고 뭐고 필요 없고 시스템 전체를 중지시키겠죠. 그죠? 중지시켰다가 이제 품질에 뭐 어떤 개선 조처를 했어요. 뭔가 기계를 고친다든지 뭔가 원료를 좋은 걸 썼다든지 그러면은 까다로운 검사로 오겠죠. 자, 까다로운 검사를 계속 하다가 연속 5로트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검사로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 검사에서 시작을 해서 자, 까다로운 검사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수월한 검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전환규칙입니다. 전환규칙.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부분은 별표 3개 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까다로운 검사에서 보통 검사로 까다로운 검사로 실시된 초기 검사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된 경우에 자, 우리가 보통 검사로 갈 수 있다.
자, 역시 뭐 그 위에 있는 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번. 보통검사의 수월한 검사로 보통검사가 실시되고 있을 때 다음 조건의 1 모두가 만족될 경우 모두가 AND입니다. AND 그죠? AND입니다. 모두가 만족될 경우 전환 스코어의 값이 30 이상이다. 생산이 안정되었다. 또는 소강 권한자가 승낙을 했다. 세 가지가 모두가 만족될 경우는 수월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요까지 하시고 정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저 개수형 샘플링 검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AQL, LQ 뭐 또 그다음에 뭡니까 스킵노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주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어떤 형식, 오늘 했던 건 개수 규정 이외의 샘플링 검사는 어떻게 넘어간다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